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월간 강야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조 의원님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와서 전화로 모셨는데 오늘 예.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여전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예. 일단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된 거죠? 후보가 결정이 된 거죠. 아, 네. 비대위원장을 그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고요. 네. 그리고 당 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거는 후보자를 결정한 후보자. 거고 네. 후보자를 그 전국위원회에다가 올렸을 때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그다음 이제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거고요. 그게 내일 전국위가 잡혀 있으니까 내일 의결되면 바로 대통령 우리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네. 임명할 거기 때문에 내일 임명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지만 사실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된 걸 보면은 전국위원회에서도 이변이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예. 이렇게 당 대표가 되는 일종의 뭐랄까 폼나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기피하고 싶은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뭐 이렇게 함부로 제가 쓸 수는 없지만은 네. 그 본인이 정진석 부의장이 아마 독배라는 표현을 썼던 거 아닌가 독배. 싶어요. 네. 예, 그런 자리죠. 왜냐하면은 직전에 조영 비대위원장만 보더라도 비대위를 그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기도 전에 그냥 그렇죠.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네. 직무 정지되고 그 직위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그게 어떻게 보면 명예롭지 못한 일이거든요. 원내대표까지 지낸 경력의 일종의 흠이 가는 일이 본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며칠간 하지도 못하고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게 부담이 되죠. 그런 자리인데 더구나 또 지금 이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되든 뭐 축하드려요. 저는 법원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의 SNS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우리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지난번 같은 일은 없을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네. 만에 하나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두 번째 비대위를 맡은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난감한 상황을 또 보게 되는 거니까 이 자리라는 게 뭐 그런 의미에서 독배죠. 네. 근데 지금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네. 그 앞에 있는 일들이 좀 다 어려운 일들만 부담스러운 일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또 독배라고 표현하시던 것 같습니다. 네.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이런 뉴스 보도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당내 인사, 특히 현역 의원으로 가기로 하신 거군요. 결론은 그래 됐는데 그 전에 박주선 전 부의장께 좀 간곡하게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입장이라서 주어진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끝까지 고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설득하고 했는데 끝까지 고사해서 당내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의 자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거죠. 당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당내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다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언론 보도나 또 다른 관측은 똑같은 재판부 서울 남부 지원이고 똑같은 판사고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또 인용될 거다 이런 관측도 많은데요. 차이는 뭔가요?
지난번 결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도 첫 번째 결정도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고 결정문을 쭉 읽어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결정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 자리에서 제가 법원 결정문의 문제점에서 10개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전 의원들한테 보냈어요. 네. 언론에도 보냈습니다. 네네. 기자들한테도 네네. 보냈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점은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거를 만든 것 같은 그 강한 느낌이 들었죠. 짜맞추기식이다. 예, 네. 그 정치적인 예단이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힌 그 당 대표를 인위적으로 퇴출시키는 거.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하는 거는 잘못이다. 그걸 하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직위는 지켜줘야 된다. 네. 그게 먼저 예단이 확실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어떤 면에서 그랬어? 그 논거를 보고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분은 진짜 뭐 중고등학교 때 정치 그 사회 그 과목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럴 정도로. 네. 그분의 논리가 뭔가 하면은 당원과 국민들의 숫자는 수십만이다. 네네. 그 당대표 선출에 참여한 당원과 뭐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하여튼 숫자가 엄청 많다. 많은 숫자가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대표를 선출했다. 그 위에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그 참여자가 10,000명이다. 네. 그 위에 전국위원회는 1,000명 이내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는 100명 이내다. 네네. 어떻게 100명 이내가 1,000명 이내 1,000명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1,000명이 어떻게 10,000명의 기준을 뒤집을 수 있으며 10,000명이 어떻게 수백만의 당원과 국민들을 의사를 뒤집을 수 있냐. 저는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건 예. 당원 당규상 상위 기구일 거 아닙니까?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가 예. 나오고 이런 구조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민주정당이라면 예.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 뭐 최상위 마치 헌법 밑에 법률 있듯이 이런 개념을 쓴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개념을 잡았는데 네네. 저기 상위 하위의 개념이 아니라 네네. 이거는 위임의 개념이거든요. 전당대회를 매번 열 수 있으면 그렇죠.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를 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든 일에 당원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전당대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의원을 할 필요가 없죠. 너무 힘들겠죠. 그건. 힘들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매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의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의원을 뽑아가서 전당대회를 구성을 했고 네. 그 전당대회도 자주 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전국위원회를 또 선출을 한 겁니다. 네네. 전국위원회에서는 또 소소한 일은 또 전국위원회도 자주 못하기 때문에 소소한 일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100명 안쪽으로 또 선출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민주주의 권한을 원칙을 위임한 지키면서도 일종의 효율성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건 여야 비슷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기관이 위임의 관계로 대의기구인 겁니다. 네네. 당원과 국민의 대의기구가 전당대회고 전당대회 대의기구가 전국위원회고 전국위원회 대의기구가 상임전국위원회고 대표로 해서 뽑아가지고 거기다 위임한 겁니다. 권한을. 그러니까 한 몸인 거죠. 말하자면. 네. 한 몸인 거고 위임한 기관이니까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거는 위임된 기관이 결정하는 건 위임한 기관의 의사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위임 받은 기관이 대의 기관이 이를테면 전당대회의 결정 사항도 엎을 수 있느냐?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직접 다시 결정해야 될 상황이면은 전당대회를 열어야죠. 네. 그렇지 않고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 상황이면은 그 위임 기관이 그 수임 기관이 그걸 결정할 수 있고 그 수임 기관의 결정은 위임 기관의 결정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뒤집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 이 판사님은 그거를 뒤집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의미를 좋게 해석했다 판사님이 뭐 이런 또 하나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쟁점 중에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었다라는 대목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었잖아요. 뭐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최고위원이 오셔가지고 투표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인용에 아주 중요한 사유였던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그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의를 표명한 거는 구두로 했던 사퇴서를 문서로 냈던 그는 정치적인 사퇴 의사 표현입니다. 아, 법률적인 사퇴는 아니다. 아니죠. 네네. 구두로 내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그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의 그 직무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표라는 건 이른바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니요. 네. 그 우리 당헌에 보면은 96조 5항에 보면은 최고위원회가 법적으로 그 해산되는 시기를 특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말로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사퇴서를 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종결되는 시점을 특정을 해놨어요. 뭔가 하면은 그 최고위원회가 절차를 밟아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그 임기가 출범하면 즉시 해산된다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는 해산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법적인 권한이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최고위원회가 그만두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최고위원을 대신할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부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는 법적인 그 절차가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임정국위원회도 이래야 되고 전국위원회도 이래야 되고. 그런데 그 상임정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 그 다음에 거기에 올릴 안건, 이거는 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위원회가 만약 없어진다, 그 즉시로 바로 없어진다고 해버리면은 비대위 구성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5년이고 비대위 그 정당은 지도부 공백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그만두는 거 의사를 존중하되 그러면 그만두게 되면 이제 대안 체제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 그 구성 절차를 최고위원회에서 그만둔 그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비대위 구성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죠. 밟아주고 그래서 그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면 그 날짜로 법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직무가 해제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고 저는 뭐 법원 판결이라는 게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법원 판결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또 같은 재판부라면 비슷한 또는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달리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비상 상황에 대해서 비상 상황은 기본적으로 그 당이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누가 그 당이 스스로 뭐 비상 상황이다, 당이 거의 뭐 그 수렁에 빠졌다,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거라서 그거는 그 당의 판단에 맡겨줘야 되지. 법원이 당신들 비상 상황 맞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비상 상황이란 비상 상황이다. 그렇죠. 비상 상황을 가고 싶은 당이 없습니다. 상황이 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그 판단은 그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결정문 안에도 보면은 이 당이 지금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에. 인용할 때도요. 법원 결정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쭉 있었지만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결정했는데 그거는 이제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최고위원회가 그런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 제기를 했고 법원도 그걸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하기 전에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이 당 지금 큰일 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2달 만에 20%대로 떨어지고 당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이준석 대표 문제 때문에 당이 완전히 엉켜가지고 엉망이고 비상 상황이라는 건 이미 그때 진단이 됐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일을 제대로 이제 수습을 못하고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최고위원들이 우리 이게 역량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거는 새로운 지도 체제가 와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해서 스스로 그래서 그만둔 거지 네. 그만둬서 비상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상 상황에 대한 뭐 형식론이 있고 실질론이 있고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예. 이 문제는 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쭉 읽어보면은 그 논리적 근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내려놓은 결론에 맞춰서 한 거고 본인이 그 재판부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건 잘못됐다. 이 지위는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그 애초에 그런 결론이 안 바뀐다면은 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새로운 가처분 심판 때 심리 때도 그때는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직위를 그 인위적으로 그 해임시킨 거는 잘못이다. 이준석 대표는 직위는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똑같은 결론 내릴 가능성이 또 있다. 그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법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더라도 예. 국민의힘의 선택이 그게 아니라 예. 최고위원회를 복원한달까? 뭐 예. 그런 방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방식을 거치지 않는 까닭은 뭔가요?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이제 그만두고 네. 다음 체제를 이제 논의할 때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조기에 열어가지고 당대표를 새로 뽑자는 의견 하나, 그다음 비대위를 빨리 구성하자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는 것 하나 그거였는데 그때부터 이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가지고 최고위원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는 이 선택지에서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아예 당내 논의 과정에서요? 아예 빠져 있으면 이제 최고위원이 이게 해체됐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공식 지도부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공식 지도부가 해체되면은 비대위로 가는 거지. 그 지도부를 똑같이 다시 구성해가지고 가는 것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 최재형 의원님 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헌에 보면은 최고위원이 그 유고가 생기면은 그 뭐 보고를 당에서 하든지, 이게 아니요 네. 그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임명해서 네. 보강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최재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처럼 뭐 4명, 5명이 다 그만둬 가지고 최고위원 자체가 기능 정지됐을 때를 예상한 게 아니라 1명 아니면 2명 정도 네. 그만뒀을 때 전체 큰 틀에서 최고위원의 기능은 이상이 없고 보충적 기능을 예. 상정한 거다. 예, 전체적으로 큰 틀에 그 최고위원회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두 명이 그냥 공석이 생겼다. 그럴 때는 결론을 보충하라는 그런 의미다. 네. 이 경우는 해당 안 된다. 그게 다수 의견이라 가지고 아예 애초부터 그 선택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과의 인터뷰인데요. 정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예. 유튜브 시청자를 위한 후토크는 오늘 진행 안 하는군요. 네, 예. 제가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 예, 네. 예, 고맙습니다.